찍먹이죠. 저는 찍먹입니다. 눅눅한 거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배동에 있는 그 한 글자짜리 중국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이렇게 부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정중하게 제발 볼에 양념을 따로 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 여러분 혹시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면 그곳에 방문하셔서 제가 어떤 맛을 느끼고 정말 최고의 탕수육집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부터 먹는 얘기 너무 많이 하네요. 피자, 탕수육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점심 메뉴가 거의 이제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침 꼭 챙겨 드시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탕수육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먹었는데 드셨어요? 그 외국 투자가들 5분하고 식사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의 글로벌 PM,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10년 동안 한국을 안 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 재미없다. 근데 올해 뭔가 좀 변화가 있는 있나요? 것 같다. 특히 이제 기업 거버넌스 관련돼서 뭔가 변화를 알고 싶어서 왔고 이제 저랑도 이제 그런 걸 만났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트 메뉴 시켰는데 네. 뭐 나오다가 탕수육을 실제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중국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이게 했죠? 뭐냐 했더니 약간 크리스피한 그런 아마 소고기를 그때 튀겼던 걸로 그때 저 음식점에서 기억나는데 약간 그 따로 소스가 나와서 네, 이제 찍먹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찍먹으로 먹는 게 뭔가 이제 그 바삭하면서도 양념을 내가 원하는 만큼 찍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침부터 먹는 얘기했더니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볼까요? 좀 전에 우리 여행커님 이제 엔비디아 얘기하다가 네. 아마 어제 이학용 교수가 얘기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펀드멘털 얘기는 안 하고 그 어제 엔비디아 거래액이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보통 한 20조 원 넘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거래가 터졌고 그 중에 이유 하나는 이제 뭐 AI 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GPU 수요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이제 그런 펀드멘털한 것도 있지만 초대형주 중에 여기가 공매도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한 2% 가까이 돼서 저도 옛날에 헤지펀드 할 때 이제 겁나는 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뻥 뚫려서 올라갈까봐 오히려 헤지펀드나 이런 데 이제 공매도 친 사람들이 주식을 다시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아마 그래서 거래가 좀 더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30조 원이면 부럽죠.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더해도 한 15조 원 뭐 될까 말까 근데 한 종목에. 한 종목이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크고 대단합니다. 네, 이러한 대단한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은 이야기의 중심이 어느 쪽인가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인가요? 크게 두 개 뭐 매크로 밸류에이션 얘기 준비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를 보든 개별 종목을 보든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된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날이 그 회사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테마들이 한두 개 있는데 네. 꼭 우리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한 루시드 근데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이제 제조량이나 생산량이나 이제 판매 실적이 좀 저조하다. 가이던스가 낮았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을 들어가서 보는데 작년에 캐시번 현금 흐름이 너무 많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서 작년에도 증자를 했는데 한 20억 달러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부 펀드 PIF가 참여를 했고 근데 거의 이런 상태가 되면 그리고 테슬라도 한 10몇 년 전에 그랬어요. 이 생산량을 늘릴 때 운전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재고가 많이 필요한데 그 루시드 같은데 작년에 그러니까 4분기 때 생산
량은 많지 않았는데 재고가 엄청 증가했어요. 운전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매년 아마 증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현금 흐름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사학개미 분들 많이 보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자, 하나씩 그럼 열어보도록 그래서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그림을 보면 우리 국내는 금년 들어서 외국인은 전반적인 순매수 기조 네. 최근에 좀 약화됐지만 기관과 개인은 파는 그런 그 추세인데 미국은 여기 이제 개인들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순매수 내지 매도의 그 규모입니다. 일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에 점프를 했죠. 그때는 20대, 30대들이 본격적으로 저희 애들도 그때 이제 구제를 열고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때는 밈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금년 들어서는 이 그 강도가 더 높아져서 일평균 2조 원을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샀는데 최근에 좀 약화되긴 하지만 그것의 주체는 40, 50대. 그리고 40, 50대는 이러한 밈 주식보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심지어 테슬라가 이제 아마 올해 많이 오른 게 이분들 미국 개인들이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경험이 많은 보통 미국에서 40, 50대면 주식 투자 한 20년 정도는 보통 한 분들이어서 이분이 시장에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과거 코로나 초기랑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많이들 샀던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어떤지를 점검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요 차트를 갖고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는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을 좀 이렇게 그 관점을 좀 넓혀서 보겠지만 네. 시장과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그다음 엔비디아는 뺐는데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지금 테슬라랑 비슷하게 올해 수익 시정 기준으로 한 23배, 그러니까 50배쯤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엔비디아는 한 60% 이상, 그 다음에 테슬라는 거의 2배 작년 말 이후로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빅테크도 애플, 마소가 25배가 넘고 메타랑 이제 알파벳이 한 19배 정도 수준이어서 뭐 아주 고평가돼서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목에 차와 있는 수준이어서 특히 이제 금리가 과거 뭐 우리 초저금리 상황하고는 지금 틀리잖아요.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서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여기서부터 하여간 상승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거는 개별 종목 얘기고 우리 시장 전체를 보면 이제 고만이 그 투자 전략팀에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S&P 기준으로 올해 2023년에 이익 증가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퍼가 18.5배가 나오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걸 100이라고 놓고 제일 낮았던 걸 1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86, 그러니까 상위 14%에 들어있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죠. PBR도 있고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방법을 기준으로 해도 80%에서 한 90% 사이여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S&P를 갖고 그 이제 펄을 1976년부터 지금 한 3, 40년, 40년 가까이 우리가 보는 건데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미국 기업이 절대적인 수익성, 투명성, 그다음에 기업들의 파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뭐 18배 정도 되면 역사적으로 봐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어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 이익의 증가는 시장 전체로 없는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금 목에 정도까지 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국면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장이 사실 높은 그 구간에 있어서의 부담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더 오르기를 하는 바람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마치 파웰이나 연준 이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약간
그 조정 국면으로 넣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촉마가 돼서 결국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보면 전문가들이나 언론도 너무 금리의 향방에 그 이제 촉각을 세우는데 그거보다는 그 이면에 녹아 있는 내가 얼마에 이 주식 시장을 사느냐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파트도 최근에 값이 많이 빠졌다 그래도 내가 7천만 원 평당에 살 수 있는 것을 8천만 원, 9천만 원에 사면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네. 우리가 이 점을 좀 꼼꼼히 살피자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교수님께서 커피를 꽤 많이 좋아하시고 다양한 브랜드 커피도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 여기 제품 쓰거든요. 아. 네스프레소. 그러니까 이제 저 네슬레 얘기를 잠깐 드리고 네. 싶은 게 이제 매크로랑 연관해서 이제 네슬레가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회사예요. 네. 우리가 이제 친숙한 블루버틀 브랜드도 갖고 있지만 네. 네스프레소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다음에 뭐 킷캣 같은 초콜릿 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많이 먹고 쓰는 그런 이제 생필품을 많이 하는데 네. 4분기 실적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지금 경기를 대표적으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작년 4분기에 실제 제품의 평균가를 10%를 올렸는데 너무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판매량 우리가 Q라고 하죠. P는 10%가 올랐는데 Q는 2.6%가 감소했다. 그래서 둘을 곱하면 한 7%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CEO가 이제 금년에도 원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많아서 우리가 물량은 좀 희생을 해도 가격은 상당히 유지 내지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고 이제 우리 월마트 실적도 이번에 나왔지만 약간 이제 월마트 같은 데 보면 이제 PB 그 약간 그 자기 상품? 그 자기네 자체 상품 좀 네. 이게 이제 값이 좀 낮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소비자들이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여전히 견조하지만 과거보다는 지출 측면에 있어서 만만치 않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월마트나 그 홈디포나 뭐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이 우려하는 게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들 위축돼 있는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실제 중산층 이하는 네. 이미 벨트 타이트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전기차 얘기를 할 텐데 네. 개인 소비자 지출에서 집값 2,000불 내고 자동차 구매에 777불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할부로 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먹는 거에서 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로서리도 최근에 20-30%뭐 2, 3년 사이에 올랐으니까 다른 부분을 줄이려고. 근데 이제 중산층 이상은 네. 여전히 상당히 뭐 영향을 덜 받지만 하여간 뭐 서민이나 중산층들은 좀 만만치 않은 국면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3월 1일인가요? 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월 1일이 아주 중요한 3.1절. 또 우리는 휴장이죠. 예, 유관수 누나에게 늘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방학 마지막 날입니다. 아, 3월 2일 날 우리 개학을 합니다. 하니까. 네,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될까요? 이제 회사도 일단 제목으로 몇 가지 토픽을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기 성장 계획, 특히 이제 제너레이션 3세대 플랫폼. 이제 이거는 이제 25,000달러 보급형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토픽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배치 계획. 왜냐하면 테슬라가 앞으로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까지 다 지출을 하고 나서 현금 흐름이 한 55조 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남아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인지.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해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가에 그렇게 큰 긍정적인 건 아닐 텐데 투자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거. 근데 이 회사는 M&A는 잘 안 하죠. 하여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나 그 얘기를 할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제품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게 마진이 좀 깨지는 게 아닌가를 하는 비관론도 있지만 물량이 이 회사가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킥인하면서 마진이 20%까지도 간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 얘기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옵티머스 로버트 계획, 슈퍼차저를 이제 내년 말부터 그 다른 자동차 전기차 보유한 업체한테도
가뿐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도 될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핵심 얘기고 특히 당분간 1, 2년은 이제 주식시장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테슬라가 그 몇 년째 그 디자인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할까요? 뭔가 내부라든지 외부의 뭔가 디자인의 변화 전혀 없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많이 팔리는 그 포드 마크 E 아니면 볼kswagen 전기차에 비하면 테슬라 이쁜 모델이 거다. 5년이 지났어도 그래도 네. 훨씬 세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워낙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 잘 안 하는 게 자신의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에 내부랑 이 계기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OTA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제 저는 우리 저희 와이프랑 적응이 잘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 디스플레이에 예, 뭔가 예. 나오는 뭐 예. 구성이 좀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군요. 여기도 전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네. 전통 자동차는 공장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소프트웨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니까. 그 실제 리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기판은 계속 바뀝니다. 그 디스플레이이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3세대 전기차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일단 원가 절감을 한다라는 그렇죠.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테슬라 그 전기차 원가가 한 4만 달러 이하라고 그러니까 모델 Y랑 3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보급형 그러니까 2만 5천 달러의 셀링 프라이스를 목표로 하는 전기차는 그 원가가 한 2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원가 절감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이거를 다운시킬 거냐. 그래서 일단은 3세대라는 것은 1세대가 모델 S랑 X, 그러니까 럭셔리죠. 그다음에 2세대가 약간 그 중형차들, 모델 Y, 모델 3. 그러니까 3세대가 2만 5천 달러인데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노출이 좀 기본적으로 좀 그 팩트들이 스펙이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주가 오른 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는 예외 없이 2025년 추정치까지 이걸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면 약간 그 upward revision,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가 한 3년치 그 2025년치부터 조금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왜 그 이제 일론 마스크가 진짜 이 사고가 되게 전략적이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이 평균 가구당 한 2,000달러를 모기지 갚거나 이제 이런 데 돈을 쓰는데 미국의 신차 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차도 4만 달러가 넘고 전기차가 5만 달러가 넘어서 한 2배 됐습니다. 한 코로나 이전보다. 차값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는데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세후 소득의 6분의 1인 777달러를 자동차 할부금융에 지출을 해요. 그래서 중산층도 지금 5만 달러 모델 Y 사는데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좀 저렴한 보급형을 이제 우리가 내놔야 된다는 전략은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제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 전기차 산업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미 600조 원이 넘어서 반도체 산업 규모,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규모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전기차 산업이 더 크고 이제 이것이 계속 성장을 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그 럭셔리 중형차, 그 다음에 이번에 세마이, 그 상업용 트럭이 됐고,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픽업 부분까지 공략을 해서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보급형 2만 달러 자동차고. 그러니까 미국 그 자동차 시장을 전체를 나누면 가장 그 세그먼트가 큰 데가 2만 5천에서 4만 달러예요. 이게 한 거의 50%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델 Y랑 모델 3가 최근에 가격을 낮춰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가 됐지만 가장 세그먼트가 큰 2만 5천에서 3만 달러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공격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테슬라가 지금 공격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 조금 그 맛배기식으로 이제 노출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뭔가 저가형을 내놓음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 파이를 더 늘리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게 보이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500만, 1000만 대를 가겠다는 로드맵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죠. 이게 또 이 매출
매출과 전체 볼륨들은 얼마나 키우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대하고 있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가 되면 네. 좀 더 500만 대까지는 가고 1000만 대 가면 지금 뭐 토요타, volkswagen보다 이제 규모가 더 커집니다. 물론 당장 5년 내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봐야 된다. 예. 네. 자, 이어서 루시드와 리비안 이야기도 더불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뭐 3프로 처음 출연할 때부터 루시드 리비아는 좋은 회사인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고점 대비 주가가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제 이제 루시드 실적이 좀 저조하고 가이던스도 안 좋아서 그렇죠. 그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매도 비율이 루시드는 여전히 22%. 비관론자가 그렇게 많고 리비아는 뭐 두 회사가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근데 리비아는 공매도 비율이 10%에서 지금은 6%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를 한 환매수를 한 그 헤지펀드나 이런 공매도 투자가가 리비아는 많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를 좀 항상 놓고 우리가 비교하고 테슬라랑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루시드 이제 4분기 실적이 실적 자체,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 자체는 한 3,500대를 생산을 해서 상당히 뭐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내년의 가이던스가 시장은 한 2만 대 이상을 생산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10,000대에서 14,000대 생산할 수 있을 거다. 상당히 어려움을 부품 구하는데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생 업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은 한 10만 달러가 되는 아주 초 럭셔리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미국 그 여름에 작년에 그 쇼룸을 갔었던 그 기억을 제가 이제 여기 3프로에서 말씀드렸는데 워낙 고가인데다가 이제 이 회사가 얼만큼 지속 가능할지 이제 약간 구매자들이 좀 걱정하는 것 같고 네.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돈이 전문가들은 이제 약간 캐시플로우가 우려가 되면 뭐 그리고 뭐 기업 분석할 때 기본이 현금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순적자가 13억 달러가 났고 루시드가 그다음에 재고가 많이 필요해서 재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하면 영업 현금 흐름이 22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 설비 투자를 11억 달러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한 33억 달러 적자. 그러니까 거의 5조 원이 적자여서 작년에 20억 달러 한 2조 5천억 증자를 해서 메꿨는데 아마 지금 현금이 한 4, 50억 달러 되는데 올해 더 이 생산을 램프업 하다 보면 현금으로 빵꾸는 적자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증자를 해야 되고 아마 사우디 가서 계속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회사가 뭐 유동성 위기설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 3년, 5년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쉽지 않을 실제 것이다. 테슬라도 10년 전에 똑같은 국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나서 뭔가 좋아질지 여부는 사실 추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